인천 서구사랑 포럼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노중선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잠시 전에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 추진단의 정기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정기회의를 다녀왔는데 인천의 이 중심 하천이 서구에 5개가 있습니다. 지금 2개의 하천이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지금 안하천하고 한강 하구 네트워크가 지금 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천의 대표적인 하천을 총 8개 중에서 한 5개 하천이 서구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 서구사랑 포럼의 한영일 회장님의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서구사랑 포럼이 2회를 맞이해서 오늘은 우리 김경 위원장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들을 것 같습니다. 과제는 하천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로 생각을 하고요. 잘 들으시고 좋은 의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김경웅 위원장님, 우리 이재현 청장님, 그리고 우리 의회 송충규 의장님, 그리고 김종인 의원님, 또 구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끝까지 경청하시고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유대호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구단체 총연합회 회장 맡고 있는 유대호,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단체를 지난 1월 18일 날 이제 발족하고요. 오늘이 딱 40일 된 것 같습니다. 네, 40일 동안 이제 포럼 이제 2번째 오늘 진행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사실 40일 되다 보니까 또 한 60개 단체가 모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많고 수정할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런저런 고민 끝에 여러분 책상 앞에 푸짐하게 있죠. 네, 이런 부분도 하나씩 다 지금 수정해 가고 있고요. 또한 저 나름대로 40일 동안 저 회장으로서 뭘 했냐면은 여기 같이 계시지만은 저희들은 일단 서구를 위해서 또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밴드에 몇 번 올렸지만은 급식 봉사도 다니고 또 거리정 활동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직 깨끗한 서구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하고 하고 있고요. 총장님 계시지만은 작년에 청장과 우리하고 이제 클리소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7일부터 여기 계신 모든 단체 다 통합해서 우리 보험자 통합해서 3월 7일 날 또 거리 정화 활동이 있습니다. 이날도 한 100여 명이 참가 예정이고요. 아무튼 우리 단체는 깨끗한 서구를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서구 하천살리기 추진단 임원진들하고 인천광역시 직원들하고 서구청장님 면담을 저희가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요. 서구청장님께서는 인천의 하천의 기능을 살리면서 사람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하천을 공약도 하셨고 그렇게 개발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또 어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천사랑 포럼에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격려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이렇게 많이 모이지는 몰랐습니다. 예. 이 대회의실이 제 것입니까? 예. 여기 계신 국민분들의 모든 영혼이 담기면은 당연히 이용해야죠. 그렇죠? 네, 우리 구청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 거니까 이런 열기면은 언제든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사용하십시오. 박수 한번 칩시다. 그 얘기를 빨리 해야지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어제 기쁨으로 제가 참석을 했다, 이렇게 참석하겠다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서구단체 총연합회 우리 유대우 회장님 어제도 같이 오셨고 우리 서구사랑 포럼의 한영일
연합회와 서구사람포럼 전체적으로 이사장님, 우리 한영희 이사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이 어제 저하고 옆에 있었는데 오늘 그에 대한 하천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인사라도 올려야 되겠다 해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작년 7월 달부터 한 7개월 남짓 서구청장으로 있으면서 한번 6, 7개월을 짧지만 더듬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의 서구청의 개청 30주년이 맞이하지만 우리가 많은 발전이 있다고 하지만 무엇을 방기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문하에 제가 9월 달에 처음으로 서구에 대해서 미래 30년에 대한 가치, 그래서 미래 비전 선포식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서구의 미래를 클린 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라는 슬로건을 제시를 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30년 후에 인천이 아니라 인천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서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제 그 오늘 토론회와 그 연장선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클린 서구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환경 전문가, 환경 전문가의 시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인천 서구를 선거 때부터 준비를 하면서 서구를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이 도심의 가치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도심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무로 미래 가치를 얘기했고 예산 1조 원 시대를 만들었고 그 기대감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예견대로 인천에 많은 분들이 또한 타지에서 우리 서구로 이사를 와서 지금 인천의 인구 1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 5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골든타임을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서구는 바야흐로 정말 골든타임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과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정말 미래 가치 있는 부분을 얘기를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 혁신도 부르짖고 그 다음에 문화복지도시로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환경 문제와 안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소구민 여러분, 여기에 리더를 전부 리더라고 자타천으로 얘기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저는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많을 줄이야.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환경 문제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서구가 전국의 꼴찌라는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 악취 문제, 미세먼지 문제, 그리고 이 세 가지 분야를 다 야기시키는 그리고 환경과 안전에 결부된 문제가 화학물질 문제입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는 해결하지 않고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단언을 드립니다. 하지만 울산 온산이나 그 다음에 여천공단이나 우리나라의 과거의 30년 동안에 서구가 있어 올 때에 더 심했던 곳도 다 해결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서구의 환경 문제와 안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히 클린 서구, 이것은 슬로건에 불과하지 않고 저는 대책을 세부 실행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힘을 합한다면 충분히 이뤄낼 것이다. 그 천년로가 바로 금년입니다. 바로 2015년. 그래서 재정 1조 원 시대에 들여다보면은 많은 부분이 작년과 다른 환경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 가본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있어서
우선은 지금 클린 서구 중에서 쓰레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비록 소강로 매립지 문제가 있지만 자원순환 시대에 맞춰서 자원 재활용 산업을 빨리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쓰레기 문제는 바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래서 1단계로 4가지를 없애자 사무 환경 이 부분을 금년에 저희들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 가지는 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악취 문제, 악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매립지 3년 동안 있으면서 이 청라를 비롯한 서구의 많은 부분을 악취를 일으켰지만 그걸 3년째 모두 제로화로 해결했습니다. 서구에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년의 예산에 악취 근원 대책과 악취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개선 방안을 금년에 마련을 할 것입니다. 이건 시와 함께 또한 정부와 함께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미세먼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경유차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청소차가 이 서구의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까지 뿌리고 다시 자기 지역으로 갑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그것을 LNG차로 금년에 6월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이외에 미세먼지 대책을 세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학물질 DB 구축도 안 돼 있습니다. 130에 되는 화학물질 악취와 미세먼지 이러한 문제를 안전 문제까지 저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1단계입니다. 환경 문제에서 2단계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하천과 관련된 것입니다. 서구를 녹지 총량제를 적용을 해서 계획 단계나 많은 사업에 있어서 녹지, 그래서 푸르게를 서구를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는 도시마천이 이렇게 소중한 도시마천이 전국에서 가장 방치를 해놓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진짜 이 부분은 아픈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미세먼지, 악취 부분보다도 훨씬 더 해결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1시간 동안의 토론의 과정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김경웅 우리 이 원장님께서 또 정치적 해양까지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행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신곡전, 공천천, 나진포천, 검단천을 서둘러서 우리 서구의 20개 하천 중에서 이 4개 하천을 집중적으로 금년에 하는데 근본적으로 하수광로부터 바꾸고 여기에 악취를 없애고 명품 둘레길을 만들어서 여기에 수정에 맞는 그러한 식생들을 구성을 해서 인간과 자연이 숨쉬는 그러한 명품 둘레길로 해서 우리의 자랑거리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3단계는 거창할지 모르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일본의 키타키슈처럼 우리 서구를 국제 환경도시로 만드는 게 우리 미래 비전의 환경에 있어서 종착역일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데 국제 환경도시로 만든다고? 키타키슈는 6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가장 오염이 심했던 어쩌면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하천이 있는데 우리가 서구하고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키타키슈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명소가 돼서 환경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역경제를 살게 하고 국제회의가 거기에서 모델로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서구는 이것이 오히려 환경 오염이 심한 게 자산인지도 모릅니다.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천 서구는 클린 서구의 종착역은 국제 환경도시로 발돋움한다. 지정학적으로 인천공항이 가깝고 이기 때문에 얼마나 국제회의도 좋고 이것이 관광으로 연결되고 문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심에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이러한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하천입니다. 신곡천, 공천천 이 부분은 동시다발적으로 5가지 대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도 끌어오고 그 다음에 하수관과도 교체를 하고 그러면 3년 내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디
그 바로 제가 얘기한 3단계론, 서구 환경의 개선을 내서 전국적으로 오히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일궜다라고 하는 기타 기슈 모델 그 이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작의 토론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서구인 것입니다. 저랑 우리 구청 공무원이랑 전문가랑 그리고 역할을 우리 구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바로 여기 계신 시민단체와 여기 지역의 리더에 계시는 영향권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열띤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역할 분담을 하고 함께 해 나간다면, 체계화해 나간다면 우리는 3년 내에 이것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오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축하드리고 서구 사랑 포럼이 우리 서구의 가장 빠른 그런 하천을 개선해 나가고 우리 김경훈 위원장님이 오늘 행정정치적으로 여기서 서구에서 많이 너무나 서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그 해안의 경험으로 또 제시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3년 내에 우리가 하천을 전국적인 명품으로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충규 구의회 의장님께서 오늘 축사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구의 의장 송충기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천 서구사랑 포럼을 오늘 갖게 된 것을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여태까지 우리 이재훈 서구청장이 이 서구 환경 포럼에 대해서 또 하천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김교웅 전 국회 사무총장님께서 우리 서구 관내에 대한 모든 사항을 사실 오랜 세월을 서구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17대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우리 인천시 정무부시장님도 하셨고 정세균 비서실장님도 하셨고 또 아울러서 전 국회 사무총장님까지 하셨기 때문에 사실 누구보다도 인천 서구의 하천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또 환경 전문가 이전 청장과 같이 우리 김경훈 전 사무총장님께서 일을 같이 도맡아 하신다면 인천 서구는 많은 발전을 갖고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영일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또 이보영 회장님, 또 유대호 회장님, 장영석 우리 회장님, 왕기현 회장님, 뭐 우리 서구에서 좀 방귀 뀌는 분들은 다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 서구 관내를 사실 많이 돌아다니는데 제가 일요일 같은 날은 2만 보 이상을 걸어요. 저 5단지서부터 경소동까지 사실 가면 2시간 걸리는데 어떤 때는 힘들어서 청라역까지 가서 저 65세가 넘었으니까 공짜 철도 타고 검암역에 내려서 경소동까지 다시 가가지고 또 경소동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와요. 아유,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런데 이 도시 한복판에는 사실 깨끗해요. 근데 외곽 주변에 보면 여기 환경 하시는 분들이 다 계신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제 20일 지금은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만 임기가 2년씩인데 장기 집권했어요. 2년, 6년 동안 오고 내주고 나왔는데 사실 제가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회장할 때 주민대표 할 때는 쓰레기 봉투 갖고 열심히 주소로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걷다 보면 검암역으로 가는 제길이 있어요. 쭉 가다 보면 다니는 사람들이 차에서 툭툭 쓰레기 봉투 버리고 가가지고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외곽 지역은 쓰레기가 수두룩해요. 여기 환경 우리 하시는 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좀 쓰레기 좀 이렇게 주셔서 한 군데다 모아놓고 깨끗한 인천 서구를 만드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김경훈 전 사무총장님한테 강의 듣고 많은 걸 배우시고 또 하천 살리고 그러는데 많은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2019년도 새해 여러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목마다 쓰레기를 잘 치우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에서 예, 그 김혜선 소나무 봉사단 그 회장님 일어나 보세요. 이 골목마다 쓰레기를 너무 많이 치우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골목마다 쓰레기를 잘 정리정돈도 해주시고 정활동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인사 소개는 우리 송춘교 의장님께서 대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김기용 전 인천광역시 정무부 시장님으로 계셨고 하천살리기 추진단 단장님으로 계신 우리 김기용 위원장님의 우리 포럼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환경, 생태, 하천 뭐 이런 말씀을 중점적으로 이제 드려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것도 말씀드리는데 뭐 아까 보니까 이재현 총장이 다 얘기했어요. 그 워낙 그 환경 전문가라 그리고 우리 송춘교 의장님은 또 지역을 아주 곳곳을 다 발로 뛰는 그런 분이라 우리 서구의 현안 문제를 너무 많이 아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한영일 이사장님 또 유대호 회장님, 이보용 회장님 또 환경운동연합에 오랫동안 관계하셨고 장영석 회장님 뭐 이런 분들이 오늘 지역사회에 있는 분이 다 오셨는데 하여간 요번에 62개 단체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단체 총연합회도 만들어 서구사랑 포럼이라는 걸 만드셨는데 이건 정말 잘하신 일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지역이 발전하려면 시민단체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자꾸만 행정 쪽도 정치 쪽에 요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단체를 4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이 3부인데 하나 더 보탠다면 4부에 시민단체를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외국 선진국을 보면은 시민단체 활동이 어떻게 되느냐, 자원봉사 활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을 가르는 기준의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총연합회로 하나로 묶어서 서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곳곳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활동해 주심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찌됐든 환경을 한번 묶어보자. 환경. 그러니까 우리 서구가 앞서서 총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서구가 기회의 땅인 거는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 환경 문제는 굉장히 열악하다. 근데 21세기는 환경과 복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 복지가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21세기를 가늠하는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인데 우리 서구는 앞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은 있지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비전을 세우지 않으면 발전이 그야말로 우리의 이 형식적인 발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에코 시티, 친환경 쪽으로 우리가 서구를 바꾸려면 오늘 하천의 문제도 있고 또 원도심, 신도심 간의 이 불균형이 우리 서구가 가장 극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도심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기존의 동네고 신도심은 청라를 비롯해서 가정지구, 앞으로 만들어질 검단 신도시, 또 거망 신도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와 우리가 원도심과 신도심을 어떻게 잘 균형 있게 발전시킬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서구의 현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매립지가 있잖아요.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 쓰레기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쓰레기를 제대로 정리해서 쾌적한 환경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 서구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클린 서구 환경 추진단을 얼마 전에 우리가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서구에 여러 가지 냄새나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하고 이걸 발견해서 조정하고 냄새 없는 서구로 만들고 또 깨끗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클린 서구 추진단을 운영을 하고, 클린하우스 이거는 이제 원도심에 주로 많은데 신도시는 다
뭐 집에서 쓰레기를 버려도 분리식으로 해서 쓰레기가 나가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 원도심에는 너무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부터 있으니까 이거를 골목에 이제 중요한 장소에 이 분류식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서구에서 클린하우스 설치를 하는데 약 10억 가량의 예산을 배정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청소 환경 서포터즈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가 우리 서구에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그 어찌됐든 이 CCTV를 많이 달아놔서 환경도 깨끗해지고, 또 하나는 범죄를 엄청나게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제가 경찰 관계자 얘기 들어봐도 범죄자의 검거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우리 서구가 인천에서 범죄 검거율이 1위입니다. 1위 우리 서구가. 제가 이제 비서실장 사무총장 할 때도 CCTV로 19억을 특별교부금을 해서 우리 서구에 내려보내줬습니다. 2년 전부터. 그래서 하여간 우리 CCTV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단 쓰레기 투척하는 거는 많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개선 사업비로 해서 요번에 이제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1,006억을 시의 예산을 받아냈어요. 그건 이제 시 예산이라기보다는 매립지의 특별기금이 이제 시로 가는데, 그 시에서 전에는 보통 200억에서 250억 정도를 우리 서구에 줬는데, 요번에 박남추 시장하고 저 구청장, 뭐 시의원들 이렇게 해서 당정회의에서 조정을 해서 1,006억을 저희가 서구로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 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서구의 현안 문제를 지금 하나하나씩 이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받고, 향후는 이제 매립지 종료될 때까지는 향후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매립지 특별기금을 사실은 서구에서 운영하는 게 맞죠. 그걸 앞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악취 이게 굉장히 많은데, 물론 뭐 미세먼지는 우리 서구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하여간 이 미세먼지는 우리가 중국하고의 접경에 있고, 또 매립지도 있고, 또 목재단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레미콘, 아스콘 업체들, 뭐 환경 위해 업소들이 우리 서구에 거의 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통합 관제센터를 중앙에서 컨트롤 타워로 운영을 해서 이런 부분들 이제 제대로 잡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 악취는 말이에요, 서로 핑퐁을 해요. 제가 SK 석유화학도 얘기를 해보고, 그 인근의 레미콘, 아스콘 업체 사장도 만나보고, 또 폐기물 수탁 처리 업체, 지금은 한국 수처리 업체 협회로 바뀌었는데, 여기 왜 폐기물을 정화시켜서 이제 내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 폐기물 수탁 처리 업체가 우리 서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 전체가 21군데가 되는데 우리 서구에만 17군데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잘 냄새를 제대로 잡아낼 수 있는, 그래서 왜 이번에 서구에서 50명인가요? 우리 회장님 아시죠? 50명 정도의 우리 사람이 직접 냄새 나는 지역을 찾아서 하는 거. 요즘 냄새를 포집하는 포집기가 있는데 좋은 거는 한 대당 2억 정도 합니다. 제가 SK 석유화 계속 냄새나고 문제됐을 때보다 불을 통해서 달아보기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잘 포집이 안 돼요. 그래서 이재현 청장이 그 환경 전문가라 사람 코를 따라가는 건 없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50명 정도 우리 서구 주민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냄새를 잡아내는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차량, 아주 고가의 차량을 해서 이 대기가스 이 유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는 이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악취 냄새 때문에 진단을 약 5억 들여서 지금 용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냄새만큼은 좀 잡아보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 성남동, 신현동 일대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지금도 그렇고 한때는 거기 주민들이 다 마스크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든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냄새, 특히 악취 문제, 또 미세먼지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서구가 총 결집을 하고 우리 이사장님부터 해서 환경운동단체 우리 총연합회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같이 함께 지역을 가꾸는 그런 작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매립지 문제는 정말 저는 제가 이거 갖고 한 460일 동안 농성 텐트도 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립지 앞에서도 하고 시청부터 해서 계속 해 왔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매립지 워낙 냄새가 많이 나서 그 하수 슬러지 그 처리장이 굉장히 많이 냄새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환경부 장관이 유영숙 장관일 때인데 저희가 유영숙 장관 집 서울에 있는 집까지 가서 새벽에 거기서 이 피켓팅을 했어요. 그 유영숙 장관이 며칠을 출근을 못했습니다. 출근을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 홍영표 의원을 통해서 저하고 면담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 몇 분들 이렇게 해서 같이 그 유영숙 장관실에서 면담을 하고 그 양반이 여기 매립지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진짜 하수 슬러지 처리장을 가보니까 이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악취가 나니까 그 당시 장관이 매립지공사 사장한테 이 냄새를 없애라. 냄새를 없애지 않으면 당신 해고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해서 냄새가 없어졌죠. 많이 없어졌죠. 아직도 있긴 하지만 아주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걸 떠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쓰레기 매립지는 한 곳에 30년 저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매립지가 있는 걸 찬성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외국에 가보면 대개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의 원칙에 따라서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자기네 동네에서 치는, 자기네 구에서 치는, 이게 아예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되어 왔어요. 일본 같은 데도 한가운데, 동네 한가운데 소각장이고 쓰레기 매립지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독일 같은 데 가보면 쓰레기 차가 들어오면 에어샷을 딱 쏘면서 냄새가 밖으로 안 나가고 들어와서 집게로 소각로에 넣어서 다 전량을 소각해서 나중에는 그야말로 소각제 정도만 나와요. 근데 이 소각제도 도로를 까는데 기층제로 쓰거나 벽돌을 만드는데 이 소각제가 원료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완전히 쓰레기 제로화 정책으로 선진국은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생매립을 해요. 이 매립지에. 생매립을 한다고요.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도의 주민들이 이 쓰레기가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오는 건 압니까, 여러분? 전혀 몰라요. 그냥 쓰레기 버리면 알아서 쳐주겠거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단돈 몇 푼에 그 인근 주변에 있는 지원에 따른 몇 푼 정도 받고 이게 계속 30년 가까이 온 거예요. 원래 2016년도 12월 31일 종료돼야 되는데 다른데 다 자기 지역에는 쓰레기 매립지 안 만들려고 하니까 있는 땅을 좀 더 써보자 해서 매립지를 연장했죠. 그 연장을 못하게 하려고 저희가 460일 이상을 농성하고 데모하고 해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박남춘 시장이 아예 공표를 했어요. 2025년까지 쓰레기 매립지는 종료한다. 그리고 대체 매립지의 연구 용역은 지금 시정부 전에 연구 용역이 나간 거예요. 그게 올해 상반기에 연구 용역이 나올 거예요. 결과가. 그러면 대체 매립지를 인천은 어디다 하고 서울 경기도는 어디다 하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경기도에 2군데 인천에 1군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것도 나중에 봐야 돼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서로 못하겠다 이러면 또 이 매립지가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연장하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반드시 싸워야 돼요. 제가 보기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쓰레기 매립지가 서구에 있는 한 나는 우리 서구의 발전이 정말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우리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이 1차고요. 2차는 뭐냐면 쓰레기 매립지 위치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야말로 황금 쓰레기 땅이에요. 위치가 그거보다 더 좋은 위치가 없어요. 거기에 우린 쓰레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바로 쓰레기 매립지에서 보면 공항이 20분, 25분, 또 그 항만 인천 북항이 10분, 15분,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경제 자유구역,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좋은 위치인데 여기에 어떻게 쓰레기를 묻을 수 있냐? 그것도 30년 동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천 주민들이나 우리 서구 주민들이 너무 착한 거야. 너무 착한 거예요. 저는 아주 원통이 터진다니까. 이것만 보면. 이건 매립지 종료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자라나는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도 이거 매립지 종료하고 이 매립지는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돼요. 매립을 한 것도 30년 동안은 가스 유출부터 해서 침출수 때문에 30년을 사후 관리를 해줘야 돼요. 매립된 땅도. 그 정도 이 매립이 독성이 강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매립지에는 정말 친환경적으로 바꿔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동안 고생했다. 여기에 휴식처를 만들어 드리고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또 기회가 된다면 첨단산업단지 같은 4차 산업혁명에 그야말로 첨단산업단지 같은 걸 만들어낸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가 있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의 메카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매립지 안에 국립환경공단이 있어요. 거기 실증화 단지도 있어요. 환경에 관련된 모든 것을 거기서 실증화 작업을 해서 거민을 찍어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저는요, 원래 제가 예전에는 거기다 환경대학을 만들자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대학 만들기가 어렵다면 인하대, 인천대 중에 한 대학을 이 캠퍼스를 이쪽으로 옮겨서 환경특화대학을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앞으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가면 갈수록 환경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립지는 여러분들 섬으로 가야 돼요. 섬. 사람들이 살지 않는 섬이면 더 좋고 사람들이 좀 살아도 그 사람들의 고용 창출을 하면서 소각제만 묻는 조건으로 매립지는 섬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많은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SK나 이런 거가 있으면요, 울산 같은 데도 석유화학 공장이 많잖아요. 울산은 GNP 6만 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천은 3만 불이에요. 대한민국 전체가 3만 불이 평균 아니에요. 거기 6만 불. 선진국이에요, 울산은. 그리고 석유화학이나 이런 데 정유 공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민가에서. 그걸 다 막고 정말 좋은 환경을 바꾸려고 투자도 많이 하고 다 해요. 근데 우리 인천이 얼마나 환경에 투자를 많이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인천시 부시장을 했지만 그렇게 환경에 많은 투자는 아직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매립지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광활한 매립지 땅을 제대로 친환경적이고 고부가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걸로 바꿔줘야 그동안 우리 서구의 주민들이 30년 동안 고생한 부분에 대한 보상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과 서구의 미래 희망을 그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땅이 저는 매립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정말로 잘 눈여겨보셔야 되고 여기 청라의 문화예술원의 배동욱 이사장도 와 계시지만 매립지에서 청라 불과 3km 조금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청라 국제 도시라고 대단지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SK에서 청라 자이 얼마 안 돼요. SK에서 신석초등학교 180m, 178m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 서구의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된다. 이게 저는 꼭 환경단체 여러분들, 우리 서구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꼭 관심 갖고 눈여겨보면서 이 부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기금도 이제 서구에서 관리해서 서구 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이 되게끔, 더 혜택이 되게끔. 우리가 1,006억을 250억 정도 받다 1,006억을 받아 기분은 좋지만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그만큼 고통을 받고 또 우리의 재산권에 대한 가치 하락도 많거든요. 매립지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우리가 보상 차원에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매립지나 SK만큼 또 하나 우리 서구를 환경을 어렵게 하는 게 이 레미콘 아스콘 부분이에요. 지금 검단 1산단에 11개의 레미콘 아스콘 업체가 있어요. 검단에 있는 그 금호마을부터 해서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검단 산단에 입주한 업체들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레미콘 아스콘은 들어갈 수가 없었던 데 같아요. 그때가 검단 1산단 만들어질 때. 근데 분양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용도를 변경해서 레미콘 아스콘 업체 다 넣어서 검단 1산단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성남동 일대에 그 레미콘 아스콘 업체가 한 3개 정도 돼요. 이 레미콘 아스콘, 특히 아스콘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동에 그 우림인가? 우림, 어울림, 금호 어울림, 경남 아너스빌 이쪽 일대의 아파트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호소해요. 그래서 제가 박남춘 시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검단의 2산단을 우리가 만들려고 그래요. 해변가 쪽으로. 거기에는 물론 다른 업종도 들어오지만 레미콘, 아스콘 업체를 그걸로 다 몰자.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검단 2산단이 곧 진행이 됩니다. 근데 땅 주인들하고 이제 땅 주인이 그걸 또 산단을 개발하려고 그래요. 땅 주인이. 근데 이제 우리 인천시는 시 산하에 있는 도시공사에서 하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도시공사로 하는 건 결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땅 주인하고 협의가 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해서 정말 이 냄새, 악취 이런 거를 많이 유발하는 업체들을 좀 민가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으로 좀 격리해서 그 업체도 이 업체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일도 못해요. 사실 성남동 쪽은. 그러니까 업체도 좋고 주민들도 좋은 그런 환경의 부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SK인데 저는 여기 SK 관계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SK가 파라자일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옷 있잖아요. 옷 또는 이 페트병, 물병 이런 거를 만드는데 이 파라자일렌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유를 갖다가 이제 정제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여기에 보면 벤젠 톨루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벤젠 톨루엔이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학자들 얘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그리고 이 공정 과정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출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안전한 부분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중국으로 거의 전량 수출을 하는데 중국이 파라자일렌 공장이 가동이 돼서 이제는 엄청나게 왕성하게 가동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SK 석유화학이 지금 꽤 흑자를 본다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여기 1조 6천억 원을 들여서 이 공장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파라자일렌을 만드는 건데 초창기에는 조금 적자를 보다가 지금은 꽤 흑자를 보는데 이게 이제 향후 말이에요. 중국에도 자체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면 날수록 파라자일렌의 수출량은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SK와 상생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이제 오고 있다. 이게 다 SK를 둘러싼 주변이 다 주민 민가들이에요. 그래서 SK가 얼마 전에 100억도 내놓고 뭐 또 땅도 내놔서 지금 이 생생마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SK도 같이 함께 하고 무슨 센터 만드는데도 SK 땅을 내놓고 이렇게 이제 지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SK도 힘들고 주민들도 힘들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SK도 손해 안 보고 주민들에게도 쾌적한 공간을 줄 수 있는 이 방안이 반드시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겠고, 서부산단이 바로 여러분들 주물공단이 들어가 있는 데 아니에요? 이게 공항에서 오면은 영종대교를 건너서 북청라 IC를 지나오면 바로 우측에 바로 보이는 데가 서부산단입니다. 이거 정배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때는 충청남도로 주물공단이 옮긴다 했는데 다 가지를 못했잖아요. 일부 조금 가다가 이제 스톱이 됐는데, 사실 주물은 우리나라의 이 주물공단이 우리나라의 주물의 60 내지 70%를 소화했던 데가 이 주물공단입니다. 그리고 주물은 우리 산업화에서 가장 근간 사업이 주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를 담당하고 있는 게 주물인데, 그러나 여기도 청라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새롭게 바꿔줘야 돼요. 이거는 주물공단을 얼른 옮기고 또 이 안에 공단도 첨단 산업단지화 시켜줘야 이게 전체적인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나 내부에서 사시는 분들이나 이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원래 이제 하천 얘기를 좀 주로 해달라는데, 하천은 왜 그랬냐면, 이제 제가 인천시 부시장 할 때 하천 살리기 추진단의 공동위원장이에요. 관에서는, 시에서는 제가 하고, 민간에서는 이 인천 경영 포럼의 안승목 회장님이 저하고 같이 해서 하천 살리기 운동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노중선 사무총장님이 이제 그렇게 안을 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청계천이 잘 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꼭 그게 잘 된 것인가, 청계천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멘트나 이런 이 콘크리트화 되는 부분이 과연 인간에게 좋을 것인가. 그리고 청계천은 1년에 물 한 번 갈아줘야 된다잖아요. 홍수나면 또 물 갈아줘야 돼요. 물 갈아주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강남의 도곡동인가 세곡동의 이 개천, 그야말로 우리 어렸을 때 흘렀던 그런 개천을 그대로 생태하천을 살리면서 그거를 깨끗한 하천, 또 주민들이 머무를 수 있는 하천, 또 우리 아이들이 가서 생태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바꿔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천이 큰 거는, 우리 이쪽에 큰 거는 공천천하고 신곡천이에요. 근데 여기 냄새가 엄청나게 났어요. 한때 작년에 냄새가 특히 많이 나서 제가 신곡천에 물도 떠보고 막 그랬는데,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선 유량이 있어요. 물을 흐르는 유량이 있는데 시에서 그걸 일부러 팔아먹었어, 어느 기업체. 그러니까 물 유량이 줄어든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시에 작년에 환경녹지국장한테 절대로 물 팔아먹지 마라. 너희가 무슨 봉이 김선달이냐. 그 물 파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물은 자연적으로 흐르게끔 만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물을 파는 것도 꽤 돈을 꽤 받았나 보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는 물을 밖으로 유출 안 하고 이 공천천 신곡천으로 지금 흐르게끔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아까 총장님도 잠깐 지나가는 투로 말씀하셨는데, 가정동 일대와 원도심 일대에 우리 하수관이 우수 오수관이 통합식으로 돼 있어요. 우수 오수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과 그 비 오거나 이렇게 밖의 물들이 같이 통합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이게 홍수가 지거나 뭐 이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이게 통합돼서 물이 하천으로 같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국회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인천시도 얘기하고 해서 지금 우수 오수 간에 통합되어 있는 거를 원도심에 가정동 일대 그걸 분류식으로 바꿔야 된다. 우수관 따로 오수관 따로 이렇게 분류식으로 하는데 약 280억 원이 소요 예산으로 돼요. 그래서 시하고 정부하고 해서 그건 협의 중에 있고 꽤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의 유량과 우수 오수관을 분류식으로 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냄새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량이 제대로 흐르면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친화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우리가 이 하천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그래서 공천천하고 신곡천 여기를 좀 이런 하천을 제대로 살리면서 옛날에는 이 공천천 여기에서 창포꽃도 심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심은 분들 많잖아요. 저도 가서 심고 해서 창포꽃도 심고 또 그게 반딧불이도 좀 있었고 도롱뇽도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깨끗하면 그런 게 다 살잖아요. 가재 같은 거, 가재는 7수에만 살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잘해서 우리 아이들의 생태 교육도 되고 우리 소구 주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하천을 살리면서 그 주변에 뭔가 쉼터도 좀 만들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낸다면 아주 명소가 되죠. 우리 인천에서도 신곡천, 공천천은 굉장히 큰 하천 중에 하나고 여기는 물 유량도 괜찮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천에 그걸 그대로 살리면서 힐링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 주는 것이 좋고 특히 신곡천은 청라와 연결돼 있어서 청라 주민들 그 일대에 이제 걷는 도보의 거리로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한다면 정말 앞으로 이런 하천이 우리 주민들을 찾아오고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도시의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청계천처럼 아주 정형화시키고 콘크리트로 잘 만들고 하면 물론 보기는 좋겠지만 그건 한번 우리 여기 계신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또 함께 듣고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한번 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자연 그대로 살리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 반딧불이부터 해서 도롱뇽 가재 이런 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하면 도심 속에 우리 하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천의 패러다임을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게 이제 환경과 녹지 부분을 가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공천천 생태길도 우리가 예산을 5억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승악산 우리 우리 정 회장님도 와 계시는데 승악산 둘레길 조성으로 해서 그거는 이제 국유지만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저기는 이제 우리 정 회장님은 거기 이제 지주들 전체 연합회 회장님이신데 거기는 이제 또 다른 별도의 저희가 생각인데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어찌됐든 승악산 둘레길 요거를 우선 일단 만들고 이게 이제 이 승악산이란 게 신도심과 원도심을 연결해주는 또 중요한 이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그게 가정오거리에 또 론시티와 같이 함께 걸려있고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나중에 우리 원적산으로 해서 계양산까지 연결하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녹지공간 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심공원 그쪽도 예산을 180여 원 들여서 지금 생태공원화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그래서 녹지 총량제라는 게 지금 1인당 5.7 평방미터에서 사실은 15.3 평방미터로 좀 늘리는 이렇게 해서 1인당 녹지를 좀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좀 늘려주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현안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환경이라는 게 꼭 이런 하천과 그야말로 이 환경, 이 석유 화학이라든가 이런 그 냄새 이런 게 이것도 원초적인 환경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주거 환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주거 환경. 그게 우리 서구는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이 주거 환경의 이 균형적인 발전이 돼줘야 된다. 저는
신도시는 신도시 나름대로 깨끗하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게 신도시잖아요. 근데 원도심은요. 원도심은 그야말로 사람 냄새가 나고 정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을 키우더라도 동네 사람들이 키우는 게 원도심의 가장 큰 매력이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도시재생사업, 또 제가 부시장 할 때 옛날에 했던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 또 더불어마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원도심의 특성을 살리면서 주민들의 삶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는 것, 이게 원도심 재생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구에도 몇 개를 했어요. 제가 부시장 할 때 거북이 마을, 거기 100억 들여서 했잖아요. 물론 미흡한 것도 있어요. 미흡한 것도 있는데 어찌됐든 주민들이 참여해서 했는데 그때 시행착오를 좀 고쳐서 이제 앞으로 더 잘해야죠. 그리고 지금 그때 결정했는데 좀 시간이 늦어지긴 하는데 신현동의 회화나무 마을. 우리 회화나무가 천연기념물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구청의 유능한 공무원이 회화나무를 그대로 살려서 앞마당을 만들고 뒤에 쓰러져가는 이 연립을 다 구에서 그 시에서 주는 예산 50억 가지고 사서 지금 이제 시작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회화나무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커뮤니티 시설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공동체 문화 속에서 회의하고 무슨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거기다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자사동에 재물포 중학교 가면 책 읽는 마을, 그 36억. 그래서 거기도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지금 생생마을, 성남동에 있는 생생마을, 약 900억 가까운 돈이 이제 투여가 돼서 주민들 참여 속에서 생생마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남역에서 가정중앙시장역까지 약 7만 평 정도의 이 도시재생 사업, 뉴딜 사업, 이게 우리 중앙의 공모에 합격을 해서 1,800억에 그게 올해부터 5개년 동안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가저삼동에도 마을 가꾸기로 이제 지금 응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곳곳에 원도심들이 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잘 우리가 잘 살리면 이게 정말로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지역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강동구의 어느 마을은 주민들이 모여서 2층 이상은 짓지 말자. 2층 이상. 그리고 중앙에 마을에 가는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어서 영어를 가르쳐. 거기는 이장이 아니에요. 촌장이라 그래. 촌장. 마을 촌자 써서 촌장. 영어도 가르치고 인문학도 가르치고 2층 이상 못 짓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이름도 다 알아.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집안의 대소사 이걸 다 알아. 마을이 정이 넘치는 거예요. 그 마을로 이사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거 아니에요? 원도심인데. 그런 걸 만들어요. 스토리텔링을 해서 회화나무에 맞는, 또 거북이 마을이면 거북이 마을에 맞는 이런 거를 좀 잘 만들어낸다면 저는 원도심도 사람들이 머무르고 서로 찾아올 수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다. 원도심에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 아닙니까? 주차장 문제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주차장 문제. 그건 전 보관이 있어. 오늘 근데 그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못 드리는데 원도심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는 보관이 있어. 그럼 그야말로 100대 이상 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장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그 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스토리를 만들면 사람들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의 유럽 같은 데도요. 발전소 같은 거 또는 공장 그대로 놔두고 미술관을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이 박물관을 만든다든가 또는 청년들의 창업센터를 만든다든가 그대로 살리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가자동에 그 하나 해놨잖아요. 우리가 가자동 보면은 거기가 코스모화 거기에 그런 문화공간을 만들었잖아요. 그 공장 그대로 놔두고 그거 잘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면 그 명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일반 도로화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 일반도로가 원도심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800억의 공모사업 된 거와 연계시키고 또 그 지역마다의 특성을 잘 살리고 그 고속도로 주변에 전통시장이 있어요. 전통시장도 살리고 또 젊은 사람들의 문화 창작소도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주 테마를 좀 만들어서 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낸다면 우리 이 원도심이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위기가 기회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시면 된다.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이게 사실은 우리 서구가 동서로 나눠지는 가장 서구의 발전을 저해야 했던 이 부분에 남북이 분단됐으니까 우리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분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앞으로 이걸 잘 우리가 해서 이 테마가 있는 걸로 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많은 부분에 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가 사실은 명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도심, 신도심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가자동의 장고개 길 있잖아요. 장고개. 그게 어디냐면 5번 종점. 이 범양 아파트 있고 가자 노인문화센터가 있는데 거기 이제 딱 단절이 됐어요. 거기가 단절돼 있는데 그게 국회의원 나올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공약을 걸은 거예요. 약 25년 넘었어요. 28년 정도 됐을까? 그걸 개통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장고개 길이 뚫리면 백운역까지 연결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삼보급단도 있고 옛날에는 거기 보안사도 있었고 부대가 몇 개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뚫으려고 하니까 어렵죠. 특히 보급단은 그 보급단 안에 기차가 들어와서 물건을 싣고 나가는 데거든요. 철로가 있어야 돼요. 철로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파병된 군 요원들의 보급품은 다 거기서 나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인데 요번에 이걸 해결을 했어요. 장고개 길이 이제 뚫리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3보급단을 다 17사단으로 몰아서 군부대가 산재되어 있는 걸 통합 재배치하는 걸로 국방부와 또 군수기지 사령부와 인천시가 협의를 해서 28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얘기했던 뭐 이런 각 원도심의 이 꿈도서관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진행이 되고 또 거북시장 같은 경우도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문제와 거북시장의 노점상들을 이제 한 군데로 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동인데요. 가정동은 저 박남춘 시장하고 얘기한 건 뭐냐면 가정동에 이제 그 가정오거리 루원시티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매번 선거 때만 되면 인천시청을 옮긴다. 인천시청을 옮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요. 인천시청을 옮기면 좋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근데 인천시청을 옮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인천시 빚이 10조가 넘어요. 시청을 지려면 시 재원으로만 해야 돼. 국비가 보조가 한 푼도 안 돼요. 그럼 무슨 돈으로 짓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청이 83년도에 이제 시청이 만들어질 때 그때 인구가 약 90만. 지금 우리 인천시가 30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해서 밖에 건물에 다 세웠고 송도에도 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임대료를 내는 게 2014년도 기준 약 7억 5천에서 8억 정도의 임대료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 확보는 무엇보다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새로운 청사를 만들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부터 계속 나온 얘기가 교육청하고 인천시청이 붙어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인천시청에 오버브리지 구름다리를 놔서 연결 통로를 만들면 교육청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괜찮아요. 아주 공간이 충분합니다. 교육청만 가정오거리에 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육청 지으려면 교육감과 교육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지금 교육감 전에 이청용 교육감이
사실은 그걸 하겠다 그랬어요. 공약도 걸어. 근데 그분이 뭔가 잘못돼서 교도소에 가는 바람에 그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이번 새로운 교육감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제2청사, 여러분들 제2청사라는 표현은 사실은 원래 개념으로는 잘 안 맞는 거예요. 제2청사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인천시 제2청사 이렇게 들리죠. 그럼 제1청사는 구월동에 있고 여기가 제2청사가 오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주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개념 정리가 잘 안 된 거예요. 원래 제2청사, 제1청사가 되려면 경기도처럼 돼야 돼요. 경기도는 수원이 제1청사, 의정부가 제2청사예요. 원래 도청에 있는 부서 중에 일부가 의정부 제2청사로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정오거리 루원시티에 지려고 하는 건 제2청사긴 하지만 그거는 시 공무원들이 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공공청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을 묘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2청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공공청사, 시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 공사, 공단 이게 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인천발전연구원, 인재개발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교통공사,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뭐 이런 등등의 공사, 공단이 오는 겁니다. 그걸 말표로 제2청사다 이렇게 표현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박남시 시장하고 저하고 얘기한 거는 국가에서 하는 공공기관이 인천시에 세워질 때는 대부분을 가정오거리에 넣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19 시민안전센터 이런 것도 사실은 행안부에서 시작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가정오거리에 넣고, 국세청도 가정오거리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아직 완전한 결정이 나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설계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어찌됐든 추경이건 어디건 설계비를 넣어서 설계를 어디에 맞게 하느냐가 이제 결정나는 거예요. 가정오거리로 맞게 하면 가정오거리로 오는 건데 이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국세청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국세청이 국가공무원 400명이 오는 거고 그 인근의 세무사 사무소부터 한다면 굉장히 많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놓고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 공정수 의원이 저하고 당은 다른데 그런 문제 제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오거리 루원시티에는 랜드마크 뭐가 있어야 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기대심리 때문에 시청이 온다면 기대하고 제2청사, 공공청사가 온다면 기대하고 교육청이 온다고 그러면 기대를 하는데 실제로 지역의 상권이나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면 공공기관보다는 여타의 랜드마크가 되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줘야 그 지역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구청 앞에 시청 구월동에 여러분 한 밤 8시 한번 가보세요. 밤 8시 한번 가보세요. 껌껌해요. 여기 김종인 시의원 안 그래요? 껌껌해요. 사람들 안 다녀요 거기. 그 어디에 다니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로데오 거리 거기 바글바글해. 외국도 마찬가지요. 공공기관이 있는 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분만 좋은 거지 뭐. 기분만. 워싱턴에 사람이 많아요. 뉴욕에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어떤 경쟁이 붙어버린 거야. 뭐 시청 가져와야 된다, 교육청 가져와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려면 우리가 다른 고민을 또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게 뭔가 온다면 아주 좋은 거죠. 저도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 할 때는 뭐 그런 것도 생각해봤어요. 뭐냐면 콜센터, 은행의 콜센터, 전산센터. 그 보통 한 2, 3천 명 오거든요. 그런 거. 또는 방송국.
방송국만 정말 유치할 수만 있다면 최고. 방송국이 유치되면 젊은 애들이 모이게 되고 젊은 애들이 모이면 상권이 활성화되고 미자원부터 해서 모든 문화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 홍익대가 뭐가 좋다고 홍익대 거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안 그래요? 여기 우리 구청역에서 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까지 여기를 사실은 제대로 만들면 홍익대보다 훨씬 좋은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주경기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제가 주경기장에 28,000평을 20년 임대받은 사장을 만났어요. 거기 저 웨딩홀하고 그런 사장. 그 28,000평 중에 만 몇 평이 18,000평 중에 2,800평인가 몇 평이 웨딩홀로 쓰고 나머지 10,000평 이상이 자기가 거기다 뭘 해야 된대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분한테. 여기 제발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그런 거, 젊은 애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것,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이걸 제대로 된다면 그 주경기장 옆에 3만 평, 옆에 3만 평, 6만 평이 빈 공간으로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제대로 해야 되거든. 이걸 제대로 하면 서구는 정말로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총장 시절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이쪽에 유치하려고 6만 평에 한혜종 총장도 만나고 사무처장도 만나고 그때 이제 유정복 시장 때인데 그 공무원 국장 팀장하고 저하고 이 배짱이 맞아가지고 용역에도 넣었어요. 제가 한혜종 이쪽으로 유치하려고. 한혜종을 어차피 이문동에 있는데 그게 옮겨야 된대요. 그래서 하려고 해서 용역에 빠져 있는 것도 넣어서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학생들이랑 교수들이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서울에 남아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런 거. 그런 걸 해야 돼요. 방송국만 오면 기가 막힌데 이게 가정우리 땅값이 말이에요. 워낙 비싸게 먹혀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청라에 한번 방송국도 유치해보려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2청사, 국세청, 교육청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학재원이나 옆에 있는 분들 다 같이 하는 건데 그거 오는 건 오는 거지만 그거 갖고 이 지역이 상권이나 뭐가 발전되겠어요? 그건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정말로 지역을 살아간다면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은 자꾸만 현혹되거든. 현혹돼요. 그게 저는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좋은 안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걸 관철시켜야 돼요. 그 좋은 안만 있으면 내가 박남춘 시장 어떻게든지 얘기하고 LH본부, LH 사장까지도 제가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요. 집권여당이 좋은 게 뭐겠어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 지역 발전시키는 거에 많은 도움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나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 상권과 골목 상권이 돌아가고 활성화돼야 지역은 발전하고 고용 창출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꼭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건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하여간 우리 서구는 기회의 땅은 틀림없다. 이 공항과 항만과 경제자유구역과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도시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기회의 땅은 여러분들처럼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들과 정치와 행정을 하는 분들이 좀 여야 가리지 말고 좀 똘똘 뭉쳐서 한다면 저는 한번 해볼 만하다. 아까 얘기했던 메리지 이 부분만 종료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한다면 정말로 우리 서구는 앞으로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이제 7호선 연장됐죠. 작년부터요. 여러분 사실 작년부터 많은 부분이 해결되고 있어요. 제3년 6개월 해결됐죠. 7호선 연장 B씨값 나와서 작년부터 되고 있죠. 이게 이 메리츠 문제도 2025년도에 종료한다고 발표를 했죠. 하나하나씩 지금 다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마무리까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고, 특히 2호선이 와야 됩니다. 우리 서구는 2호선. 서울 홍익대에서 오는 2호선, 7호선 이제 오는 거고, 강남까지 가는 이 순환선 2호선 있잖아요. 그 2호선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부천까지는 오는 걸로 가닥이 잡힌데, 이걸 끌어서 계양구를 거쳐서 가정 5거리를 거쳐서 청라까지 가는 2호선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그게 우리 서구 발전을 굉장히 앞당기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중요한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날이다. 오늘 내일. 그야말로 종전선언이 되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서 남북경협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자영업 하는 분들, 중소기업 하는 분들, 자영업 중소기업 하는 분들 이 힘든 게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에는요, 전체 우리 경제를 보면 한 40-50% 정도가 대기업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40-50% 가지고 우리가 나눠 먹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대기업 돈 있는 그런 재벌들이 거의 90%를 가져가는 거예요. 10% 갖고 나눠 먹는 거예요. 우리들이.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지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골목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장사를 하거나 기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국을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는데, 중국이 이제 거의 대한민국을 따라잡고 있어요. 하다못해 핸드폰까지도 이제 거의 잡아오고 있어요. 뭐 앞으로 수출이 예전만치 못할 것은 명확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수가 많이 늘어나야죠. 그럼 내수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5,300만 밖에 안 되는데, 보통 전 세계를 보면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 나라의 공통점을 보면 인구가 8천만이 넘어요. 인구 8천만이 넘어. 그 다음에 자기네 제품 중에 세계 1위부터 2위 되는 제품이 5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화가 잘 이루어진 나라. 이렇게 해서 세계의 공통점이 돼야 정말 세계 선진국으로 가는 건데, 우린 많이 잡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수 시장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내수 시장. 그래서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면 여기 건설부터 해서 각종이 다 북과 남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경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에 저는 미래가 있다. 그래서 종전선언하고 남북경협 비핵화가 돼버리면 가능하다. 정말로 가능한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도 정말 북한의 경제에 답이 없어요. 거기도 뭔 답이 있겠어요. 거기서 계속 핵을 고집한다면, 폐쇄 정책 쓰고 제재하고 하면 북한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거기도 된다고요. 할 수밖에 없어.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이 과연 이 부분을 얼마나 풀어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1년에 미국에서 무기 수입하는 게 얼마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4대 강국 속에서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으면서 4대 강국이 움직이고 조종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조야 세력, 정치권이나 행정권은 남북한의 평화를 그렇게 원치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나 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도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잡고, 김정은은 북한을 좀 발전시키고 한다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숨통이 트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걸 우리가 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간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북미 정상회담 오늘 내일 한번 눈여겨 보셔서, 특히 우리 인천이 또 접경 지역 아니에요. 북한하고 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이나 뭐 서해 평화대로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아마 우리 인천은 많은 부분의 변화와 골목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서구의 우리 한영일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서구사랑 포럼 여러분들 정말 지혜롭게
서구의 미래를 하나하나씩 꼼꼼히 여러분들 따져주시고 정치 행정하는 사람들한테도 여러분들 가치 중립적으로 일침을 가게끔 하고 또 지역 문제는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풍토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표 얻기 위해서 별짓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쓴소리도 해주고 일침도 주시고 비전도 제시해주고 저는 그런 게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 다음에 시민사회단체를 우리가 얘기한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시간이 그러나 뭐 1시간밖에 안 했어요. 저는 앞에서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1시간 했는데 약간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꼭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주십사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딱 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이거 없어도 돼요. 참 서구 포럼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문제는 포럼은 포럼다워야 되고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되고 행정가는 행정가다워야 되고 시민은 시민다워야 되는데 시민이 정치인이 되고 이런 거부터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 김기용 사무총장님이 계신데 제가 충원드리고 싶은 거는 쓴맛에 답이 있다고 저는 봐요. 쓴맛에 보약도 쓰죠. 사약도 씁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귀를 열고 쓴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오늘 포럼이 서구의 하천 랜드마크에 대한 주제를 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서구 하천에 대해서 7천억 정도가 유지보수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청계천 같은 데는 그 수로를 만들 적에는 기존에 있는 데를 다 내보내고 하다 보니까 재원도 많이 들어갔었고 힘들었는데 신곡천을 보면 청라 옆에 보면 저기 청계천 같이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유지보수 7천억씩 계속 드리는 것보다는 또한 총장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우리 국민들은 미래도 좋지만 현실 지금이 배가 고파요. 지금이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어디에 빚이 많고 GNP가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이거는 서구청장이나 이거 국부도 받고 시민도 받고 구청에 하면 신곡천 이런 데를 청계천같이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이건 진실을 공부하기 위해서 꼭 밝히고 가야 돼요. 아니요. 왜? 저는 가정지구가 이 서북부의 간문이고 인천의 간문이잖아요. 간문인데 여기에 이청사가 들어오고 뭐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여기가 중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2017년 7월 달에 들어보세요. 용역이 나왔는데 중간에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이학재원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방금치 잘못했다는데 사무총장님은 중앙투자심의에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그렇게만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해주세요. 이건 진실 게임이에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 이민태 소장님께서 질문을 하신 거는 이제 하천 살리는 걸 좀 제대로 해달라 하는 거와 함께 이제 가정오거리 루원시티의 제2청사 부분에 이제 재정 문제가 작년 이제 7월달에 재정 문제라기보다 이 청사가 이제 중단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박남춘 시장의 이 반대로 중단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정부 예산 100억 이상을 이제 우리가 하려면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돈을 대건 정부에서 돈을 대건 100억 이상을 우리가 이제 예산을 쓰려면 중앙의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제2청사의 건립 비용 가지고 이제 올렸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나 봐요.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중단보다는 이제 보류돼 왔던 거죠. 그게 보류돼 왔던 건데 다시 이제 그걸 진행을 해야 되고 제2청사는 원안대로 이제 가겠다. 이게 이제 인천시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질문. 자, 한 번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아, 예.